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한데요. 예, 벌써 12월이네요. 네. 12월 되면 항상 궁금해지는 게 이제 올 한 해도 돌아보자면 내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그렇죠. 이제 올해 뭐 연말 되니 갑자기 또 오미크론 변종 나와서 이러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슈도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요소수 사태 다들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디젤차를 모시는 분들이 차 쓰면 어떻게 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소수를 중국에서 들여온다. 그래서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 여기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주요 그 품목의 공급망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사실 뭐 요소수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디젤차 운전하는데 디젤차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때 막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방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 거는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왜 이게 발생했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단 요소수 한번 살펴보면 네. 요소수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데 디젤 차량이 이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질소 화합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N2O라든지 NO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기로 안 보내기 위해서 요소수하고 접촉을 시켜서 질소로 우리 공기 중에 많은 질소로 이제 환원시키는 선택적 그 촉매 환원 장치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전량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97.6%를 중국에서 네. 수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 이제 10월 15일 날 중국의 해관 총소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수출 총괄국 뭐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세관 관 감독 조건 대상 품목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세관에서 검사를 해서 수출해도 돼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런 얘기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 세관에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당장 내일 모레 써야 될 요소수가 없어지니까 이게 차량을 운행을 못 하는데 이게 원래 유로 6 기준에 맞춰서 SCR 이제 장치를 달게 됐는데 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립니다. 그러면 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우리 일반 승용차야 죄송한 말이지만 좀 쓰면 되는데 우리 택배 나르고 화물 나르는 이 물류 차량들이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으셨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중국에서 탈피해서 호주나 베트남 이런 데서 요소를 가지고 와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세관 물품도 이제는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태는 좀 진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진정은 됐습니다만 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지금 다 안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도 네. 계속 안정적으로가 아니라 한 5, 6개월 정도는 괜찮다. 그 5, 6개월 동안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 사태의 시작이 중국하고 호주의 분쟁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늘 했었는데 이게 그 정치 분쟁 때문에 그 수입 안 한다고 그러고 호주는 그 호주로부터 와인도 수입 안 한다고 그러고 네네.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중국은 석탄난이 일어나 가지고 난방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난방 제한을 했습니다. 네네. 네네. 3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난방하지 마라. 공산국가는 무섭긴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해서 이 사태가 좀 해결이 된 거고요. 근데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중국이 전기차 시대 넷째로 이것 때문에 탈석탄 정책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나 요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사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요거 때문에 그때 그렇죠. 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소부장 집중 투자해가지고 뭔가 오히려 더 잘 됐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그렇죠. 했었다 극복했다. 아닙니까? 뭐 이런 근데 것도 요소수 있죠.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하는 요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던 그래서 반도체 그와 관련된 소재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좀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중국 사태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크게 보면 또 시사하는 바는 또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19년 일본 수출 규제는 한국으로 대상을 한정지었죠. 네. 한국 밉다. 위안부 그 배상 문제나 이런 네. 것 때문에 딱 그렇게 해서 일본이 딱 보고 우리나라의 그 수급에 문제가 있는 딱 품목을 찍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리고 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에 생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전략물자라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 중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지금 중국도 요소 석탄이 없으니까 요소도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정 국가에다가 이 수입망을 의존하는 건 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중국이 수출 통제했던 것들이 이번 요소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철강도 한번 했었고요. 예. 근데 그때 철강은 특정 품목은 뭐 중국 그 의존도가 80% 되는 것도 있었는데 별로 영향이 없고 그냥 가격만 조금 올라간 정도로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이게 전량 거의 100%를 의존을 했던 요소수 사태를 보면 어쨌든 수입선 확보를 이제 찾아야 되고 네. 다양화시켜서 그 어쨌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3, 제4의 요소수 사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 6월달에 철강 관련 제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좀 다른 구멍이 네,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딴 데서 조금 더 가지고 오면 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한국가에만 의존하는 수입품 이거는 어떤 위험성이 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품목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때문에 뜨거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의존도가 높은 거 이런 데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 의존도가 제일 높은 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이 85%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마그네슘을 재련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전기로 하거든요. 전기로에서 생산을 하는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이 없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못하니 화력 발전을 못하니 전기가 없어서 생산량을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마그네슘 유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버리고 그래서 이 마그네슘 가격이 엄청 올라서 그 이 사태 일어나기 전부터 7월부터 9월까지 한 2달 동안에 한 그 3.7배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알루미늄도 되게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재련을 또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건 역시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13년 만에 최고치 톤당 3,00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품목이 있고 또 하나는 실리콘입니다. 메탈 실리콘이라는 건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우리 집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원자재 확보 그리고 기업들도 원자재 확보에 엄청나게 이제 경쟁을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통계를 조금 그 추산을 했는데 1월부터 9월에서 수입 품목 중에 특정국 의존도가 80%가 넘은 게 한 31%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80%를 넘는 품목이 한 1,800개 정도 된다. 그다음 이게 그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미국은 500개, 뭐 일본은 한 340개인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아까 주요 품목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마그네슘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0%, 예. 산화텅스텐도 95%. 그다음에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네. 수산화 리튬이 85%에 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품목들은 우리나라 전략 품목하고도 그 같이 가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수입하는 거는 더더욱 위험하고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그 나라하고 뭐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원자재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나라니까 이걸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의존도가 중국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의존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외로 중국 의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우리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의존도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마침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한국 산업의 공급망 그 취약성과 그 파급 경로 분석이라는 이제 논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뭐 유럽, 영국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최근 들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늘었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 2017년에 비해서 2010년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해서 이제 전체 그 치약 품목, 이 치약 품목이라는 거는 이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걸 치약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2007년에 한 970개에서 2020년에 한 1,100개로 해서 소폭 좀 늘었는데 예, 예. 근데 문제는 중간재, 이제 원료 이런 것들로 따져 보니까 오히려 중간재는 치약 품목이 333개에서 366개로 늘어났다. 전체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지만 네. 우리는 뭔가를 더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생산하는 데 들어간 중간재는 오히려 증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세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하신 게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위험한 건가 이런 의문도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좀 나은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위험한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 뭐 경쟁국일 수도 있는 미국과 일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21.4%로 해서 한국보다 뭐 조금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 일본은 오히려 그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32.8%인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치약 품목 네. 절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원부자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제 그 취약 품목이 월등히 많으니까 뭔가 좀 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망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든지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주요 산업하고 파급력이 큰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크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가 리튬이고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한번 거론이 됐던 건데요. 예. 리튬은 2차 전지, 미래차, 반도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마그네슘도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화학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공급망에 변화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사전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매장량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지금 뭐 사실 근데 뭐 투자에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 올인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손이 약간 덜덜 떨면서 진짜 인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분산 건데 투자. 예. 지금 계속 올인을 하고 있는 예. 상태면 정말 위험을 계속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보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좀 분산해서 공급망을 반면 교사로 만들어 삼아야 놓고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미리 필요하다는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갖고 제가 아침에 생각해서 말씀을 다 못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방역 패스 도입되는 바람에 일선에서 지금 뭐 혼란도 있을 것이고 아직 바로 한꺼번에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